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33만 원대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유는 간단해 보입니다. 미국 반도체가 흔들렸고요. 최근 삼성전자가 너무 빠르게 올라왔고요. 외국인 수급도 하루하루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역시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구나. 아니면 이제 다시 빠지는 건가? 근데 오늘 장에서 봐야 할 건 단순히 빠졌느냐, 버텼느냐가 아닙니다. 왜 하필 이 가격대에서 흔들리는지, 그리고 이 흔들림이 삼성전자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글로벌 자금이 반도체 전체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인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흐름을 주가 하나만 놓고 보지 않고요. 미국 반도체, 금리, 환율, 외국인 자금, 국내 수급, 그리고 HBM4E 재료까지 한 번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신 분들은 마음이 꽤 복잡하셨을 겁니다. 최근 분위기는 분명히 좋았습니다. HBM4E 뉴스도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다시 AI 반도체 쪽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빠르게 올라왔죠. 그런데 막상 오늘 장에서는 위로 시원하게 뚫지 못하고 다시 33만 원대에서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사람 마음이 바로 흔들립니다. 뉴스는 좋은데 왜 못 가지? 외국인이 다시 파는 건가? 미국 반도체가 꺾이면 삼성전자도 다시 힘든 건가? 아니면 이건 그냥 눌림인가? 이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삼성전자 차트만 보고 있으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삼성전자 위에 얹혀있는 미국 반도체, 환율, 금리, 외국인 자금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요즘 미국 시장을 보면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다우가 버티고요. 어떤 날은 금융주나 산업재 쪽으로 돈이 옮겨갑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쪽은 변동성이 확 커졌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AMD, 브로드컴 같은 종목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종목들은 AI 데이터 센터 기대감으로 시장의 돈을 거의 빨아들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작은 실망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실적이 갑자기 망가졌다기보다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겁니다. 기대가 너무 높으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바로 못 갑니다. 이미 시장이 그 좋은 뉴스를 가격에 먼저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자체 뉴스는 좋습니다. HBM4E도 좋고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도 살아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만이 아니라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같이 묶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바로 시원하게 못 갑니다. 왜냐하면 큰 돈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게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미래가 좋아질 수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최근에 이미 빠르게 올랐다. 그럼 이 가격에서 더 사도 되느냐? 아니면 한번 쉬었다 가야 하느냐? 큰 돈이 지금 이걸 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요. 아래에서는 또 받아주는 돈이 들어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이 두 돈이 부딪히는 장입니다. 미국 반도체가 빠졌다는 것만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돈이 시장 밖으로 완전히 도망간 건지 아니면 잠깐 다른 업종으로 옮겨간 건지 봐야 합니다. 진짜 공포장이면 좋은 종목, 나쁜 종목 안 가리고 다 던집니다. 그때는 삼성전자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장은 조금 다릅니다. AI 반도체에서 일부 돈이 빠져도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산업재로 갑니다. 어떤 날은 금융주로 갑니다. 어떤 날은 에너지나 경기 민감주로 이동합니다. 이건 시장이 끝났다는 뜻보다 너무 많이 오른 주도주에서 잠깐 숨을 고르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 돈이 완전히 도망갔는지 아니면 AI 반도체 안에서 과열을 시키는 건지 이 차이가 다음 흐름을 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리 얘기를 빼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볼 때 HBM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흔드는 건 HBM만이 아닙니다. 미국 금리도 같이 흔들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주는 먼 미래에 벌 돈을 오늘 가격으로 당겨서 평가받는 종목입니다. 엔비디아가 앞으로 더 팔 것이다. 마이크론이 HBM으로 더 벌 것이다. 삼성전자가 HBM4E로 다시 평가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주가에 미리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게 오래 간다는 분위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에 벌 돈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부담을 받는 게 AI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얘기 하나에 엔비디아가 흔들리고요. 마이크론이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까지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주식이지만 삼성전자 가격을 움직이는 돈은 이미 글로벌 돈입니다.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살 때는 삼성전자 주가만 보지 않습니다. 원화도 같이 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도 원화가 약해져서 환차손이 생기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강하게 사기 어렵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는 외국인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이 아래에서 받쳐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위로 크게 밀어올리는 힘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붙을 때 나옵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은 다시 들어올 명분이 생기고요. 환율이 튀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매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가만 보면 왜 못 가는지 답답한데 환율까지 같이 보면 외국인이 왜 망설이는지 보입니다.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한국장은 정말 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코스피를 끌고 왔고요. AI 기대감이 한국 시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담도 같이 생겼습니다. 개인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믿고 들어온 건 좋은 신호입니다.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이 생기니까요. 근데 반대로 보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미 개인 돈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앞으로 새로 들어올 개인 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가는 새 돈이 들어와야 더 갑니다. 이미 들어온 돈이 많으면 그 다음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이 위를 뚫어줘야 합니다. 신용자금은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신용이 힘이 됩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주식을 사니까 주가를 밀어올리는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변동성이 커질 때는 신용이 부담이 됩니다. 주가가 빠지면 반대매매 압박이 생기고요. 증권사 한도에 가까워지면 더 이상 돈을 빌려서 들어오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시장이 바뀝니다. 개인이 계속 밀어올리는 장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붙어줘야 하는 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바로 그 구간에 와 있습니다. 개인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진짜 큰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급도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개인이 샀다, 그럼 좋다. 외국인이 팔았다, 그럼 나쁘다. 기관이 샀다, 그럼 괜찮다. 이렇게 보면 계속 흔들립니다. 진짜 봐야 하는 건 어떤 돈이 어느 가격에서 들어왔느냐입니다. 개인이 아래에서 받는 건 가격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만 계속 받고 외국인이 계속 던지면 위로 갈 때 힘이 약합니다. 기관이 아래에서 받으면 조금 다릅니다. 기관은 보통 하루짜리 호가보다 중기 흐름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강도를 줄이거나 다시 일부 순매수로 돌아서면 또 다릅니다. 그건 글로벌 자금이 삼성전자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샀다, 누가 팔았다 보다 매도가 나올 때 가격이 버티느냐를 봐야 합니다. 외국인 매도도 전부 같은 매도가 아닙니다. 하나는 진짜 이탈입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고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고 환율 부담까지 겹치면서 빠져나가는 매도입니다. 이런 매도는 가격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다른 매도도 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입니다. 최근에 급하게 오른 자리에서 일부 수익을 챙기고 다시 아래에서 기다리는 돈입니다. 이 매도는 가격을 완전히 깨기보다 위에서 매물을 만들고 아래에서는 다시 받는 흐름을 만듭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이 둘 중 어디에 가까운지 보는 상입니다. 외국인이 팔았다는 숫자보다 외국인이 팔 때 삼성전자가 어디서 멈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차트만 보면 또 하나가 빠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별 종목 뉴스 하나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코스피 투영, 선물, ETF, 프로그램 매매가 같이 얽혀 있습니다. 장중에 갑자기 밀릴 때가 있죠. 그럴 때 개인들은 보통 삼성전자 뉴스부터 찾습니다. 무슨 압제가 나왔나? 외국인이 크게 던졌나? 근데 실제로는 코스피 선물이 눌리거나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까지 끌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현물은 약해 보여도 오후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낙폭을 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밀릴 때도
그냥 종목 자체 매물인지 지수 전체를 누르는 돈의 가치 밀린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눌리면 종목 자체 매물일 수 있고요. 하이닉스, 장비주, 후공정까지 다 같이 눌리면 반도체 섹터 전체에서 돈이 빠지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얘기가 왜 HBM4E랑 연결되냐면요. 삼성전자에 좋은 뉴스가 있어도 지수 쪽에서 큰 돈이 눌러버리면 주가는 바로 못 갑니다. 반대로 지수는 약해도 삼성전자 아래에서 계속 받아주는 돈이 있으면 시장이 이 HBM4E 재료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BM4E 뉴스는 그냥 좋은 뉴스다, 아니다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뉴스에 돈이 붙느냐, 눌릴 때도 그 돈이 남아있느냐,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HBM4E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보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 샘플을 보냈다. 엔비디아 검증,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좋은 뉴스다. 맞습니다. 좋은 뉴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HBM4E는 단순히 메모리 칩 하나를 잘 만들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한테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HBM 세대가 올라갈수록 단순히 D램만 잘 만들면 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전력도 줄여야 하고요. 열도 잡아야 하고요. 속도도 높여야 하고요. 고객사가 원하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수율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HBM4E는 메모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같이 묶이는 싸움입니다. 베이스 다이도 중요하고요. 첨단 패키징도 중요하고요. 전력 효율과 열 관리도 중요합니다. 고객사 검증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는 단순히 삼성전자가 HBM 샘플을 보냈다는 정도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번에 묶어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HBM에서 늦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HBM4E부터는 게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공급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세대가 올라갈수록 안정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전력은 얼마나 죽였는지, 열은 얼마나 잡았는지, 수율은 얼마나 나오는지, 고객사가 원하는 물량을 제때 맞출 수 있는지, 이게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진 장점이 나옵니다. 메모리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파운드리도 있고요. 패키징도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시장이 다시 가격에 넣어주느냐, 지금 삼성전자는 이 평가를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HBM 공급 강자로 시장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그 프리미엄을 크게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시장이 아직 완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메모리 사이클주로 봅니다. D램 가격 올라가면 좋고 가격 꺾이면 다시 눌리는 종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AI 인프라 턴키 회사로 다시 보려고 합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베이스 다이까지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회사로 보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예전처럼 볼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볼지 시장이 계산 중인 겁니다. 이게 주가에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삼성전자가 그냥 메모리 사이클주로 평가받으면 주가는 D램 가격에 묶입니다. D램 가격이 좋으면 오르고요. 가격이 꺾이면 다시 눌립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삼성전자 흐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AI 인프라 턴키 회사로 평가받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단순히 D램 가격만 보는 게 아닙니다. AI 서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HBM 세대 전환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파운드리 베이스 다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지, 패키징 병목을 얼마나 해결하는지, 데이터 센터 전력과 냉각 수요가 얼마나 커지는지까지 같이 봅니다. 밸류에이션을 매기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바로 못 간다고 해서 뉴스가 죽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반대로 뉴스가 좋으니까 무조건 오른다고 봐도 안 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주가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타이밍도 다를 때가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좋은 뉴스가 많은 구간입니다. 근데 주가는 이미 그 좋은 뉴스 일부를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뉴스보다 그 뉴스를 믿고 들어온 돈이 눌림에서도 남아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주가가 흔들리는 건 삼성전자의 미래가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큰 돈이 이 가격에서 다시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3만 원대도 그냥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아래에서 강하게 올라왔고요. 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3만 원대는 중간지대입니다. 싸다고 들어온 돈과 수익을 챙기려는 돈이 다시 만나는 가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종가입니다. 장중에 흔들리는 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장 막판에 어디서 끝나느냐입니다. 장중에는 밀렸는데 종가가 회복되면 아래에서 받는 돈이 있었다는 뜻이고요. 장중에는 버티는 척하다가 종가가 저가 근처로 밀리면 매물이 더 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는 고점보다 종가가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크게 붙으면서 가격이 버티면 매물 소화입니다. 위에서 나온 물량을 누군가 받아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붙는데 가격이 계속 아래로 밀리면 그건 매도가 이기는 장입니다. 반대로 거래량도 없고 가격만 질질 빠지면 사려는 돈이 약해진 장입니다. 같은 하락이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몇 퍼센트 빠졌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하락이 어떤 거래량으로 나왔고 어떤 수급에서 나왔고 종가가 어디서 끝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봐야 오늘 삼성전자 흐름이 보입니다. 국내 반도체 안에서도 돈의 이동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릴 때 하이닉스가 같이 무너지는지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도 같이 무너지고 장비주도 같이 무너지면 반도체 전체에서 돈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무거운데 하이닉스가 버티고 장비주나 후공정이 살아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돈이 반도체를 버린 게 아니라 반도체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돈은 늘 대장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방향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병목이 생길 곳으로 이동합니다. HBM이 늘어나면 테스트 장비가 필요합니다. 패키징 물량이 늘어나면 후공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인프라와 냉각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보고 있으면 한 박자 늦을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도 여기서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 AI 반도체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멈춘 건 아닙니다. 미국 빅테크들은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수요는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수요를 누가 가져가느냐입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AI 칩을 팔려면 HBM이 필요합니다. HBM이 늘어나면 메모리 회사가 수혜를 봅니다. 그런데 HBM 세대가 올라갈수록 단순히 메모리만 보는 사람은 흐름을 놓칩니다. 베이스 다이, 패키징, 전력, 냉각, 장비, 소재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하나만의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밸류체인 안에서 여러 축을 동시에 가진 회사입니다. 시장이 이걸 인정해 주느냐가 앞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내일 오른다, 다음 주에 얼마 간다,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주식시장은 다음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정확히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죠. 신과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가면 수익 난다, 100% 돈 벌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다. 대신 흐름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좋게 풀릴 때는 어떤 그림이 나와야 하는지, 위험해질 때는 어떤 신호가 먼저 나오는지, 삼성전자가 무거울 때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이걸 미리 봐야 합니다. 좋게 풀리려면 이런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 조정이 더 깊어지지 않고 멈춰야 합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급락 이후 다시 가격을 회복해야 하고요. 환율도 안정돼야 합니다. 외국인 매도 강도도 줄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33만 원대에서 계속 매물을 받아내야 하고요.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아래에서 받는 모습도 나와야 합니다. 하이닉스와 장비주가 같이 버티면 더 좋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 오늘의 눌림은 단순 하락이 아니라 급등 이후 매물 소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HBM, 4E 뉴스가 다시 재평가 자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조정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금리 발언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요. 환율이 다시 튑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같이 누릅니다. 삼성전자가 33만 원대를 버티지 못하고 종가가 계속 밀립니다. 하이닉스와 장비주까지 같이 무너집니다.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가격이 계속 아래로 밀립니다. 이런 흐름이면 단순 눌림이 아니라 위험한 매물 출회로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있어도 주가가 못 가는 장이 되는 겁니다. 주식은 뉴스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이 붙어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흐름도 열어둬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무겁게 쉬는데 주변 섹터로 돈이 번지는 흐름입니다. 이건 정말 자주 나옵니다. 대장주가 너무 무거워지면
큰 돈은 바로 옆 섹터를 봅니다. HBM 장비, 후공정, 패키징, 소부장, 전력 인프라, 냉각, AI 서버 부품 이런 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못 간다고 시장이 끝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쉬는 동안 돈이 다른 병목 구간으로 옮겨가는 장일 수 있습니다. 이걸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신호이고 돈은 그 다음 빈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하나만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빠졌으니까 끝났다. HBM 4E 뉴스가 좋으니까 무조건 간다.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위험하다. 개인이 받았으니까 괜찮다. 33만 원대에서 버티니까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보면 계속 흔들립니다. 지금은 미국 반도체, 금리, 환율, 북미 신용자금, 외국인 선물, 기관 현물, 프로그램 매매, 삼성전자, HBM 4E, 파운드리,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락이 위험한 이탈인지 아니면 급등 이후 매물 소화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같은 장은 혼자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새벽에는 미국 반도체를 봐야 합니다. 금리 발언도 봐야 하고요. 환율도 봐야 합니다. 아침에는 삼성전자 시초 흐름을 봐야 합니다. 장중에는 외국인 수급이 바뀌는지 봐야 하고요. 기관이 아래에서 받는지 봐야 하고요. 프로그램 매매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도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같이 버티는지, 장비주가 먼저 무너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종가가 어디서 끝나는지 봐야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이걸 매일 다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은 뉴스가 다 나온 뒤에야 봅니다. 그때는 이미 가격이 한번 움직인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오늘 같은 장의 흐름을 같이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오른다,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 조정이 단순 차익 실현인지, 금리 때문에 AI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눌리는 건지, 환율이 외국인 매수를 막고 있는지, 외국인 현물 매도와 선물 포지션이 같은 방향인지, 기관이 아래에서 받아주는지, 프로그램 매매가 오후에 방향을 바꾸는지, 삼성전자에서 빠진 돈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로 번지는지 이런 걸 장 흐름에 맞춰서 같이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감으로 움직이면 계속 흔들립니다. 오르면 조급해집니다. 빠지면 무섭습니다. 다시 올라오면 또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비쌀 때 사고 가장 무서울 때 팔게 됩니다. 이 패턴을 끊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뉴스에 반응하는 건지, 가격에 끌려가는 건지, 수급을 보고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불안해서 움직이는 건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흔들리고 나쁜 뉴스가 나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뒀습니다. 시장 대응 기준표,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표,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매매 전 체크리스트, 주도주 흐름 정리, 그리고 삼성전자 이후 돈이 번질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후보군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종목을 맞히자는 자료가 아닙니다. 내일 오른다, 빠진다를 찍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장에서 내가 감정으로 보고 있는지,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구분하자는 자료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삼성전자 뉴스는 좋은데 왜 주가가 막히는지 모르겠는 분, 미국 반도체가 빠지면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할지 헷갈리는 분,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분, 환율과 금리 뉴스가 국내 주식에 왜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은 분, 삼성전자만 보다가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순환매를 계속 놓치셨던 분,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서 감으로 따라가고 싶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자료 받아두시면 훨씬 덜 흔들리실 겁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전략 노트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 안내와 함께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같이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미루지 마세요. 오늘 같은 장은 변수가 하나가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 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 북미 신용자금, HBM4E,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한꺼번에 봐야 하는 장입니다. 이걸 뉴스가 다 터진 뒤에 보면 늦습니다. 먼저 기준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그냥 33만 원대 조정이 아닙니다. 미국 AI 반도체 과열이 식는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가 같이 시험받는 장입니다. 개인 자금이 이미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붙어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장입니다. HBM4E 뉴스가 단순 메모리 호재로 끝날지,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묶인 재평가로 이어질지 보는 장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시작한 돈이 장비, 후공정, 전력 인프라로 번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장입니다. 오늘은 가격보다 돈입니다. 뉴스보다 흐름입니다. 흥분보다 기준입니다. 삼성전자 흐름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전략 노트 남겨주시면 다음 장에서 봐야 할 글로벌 변수와 국내 수급 흐름도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